소주 한 병에 삼겹살 시켜서 5만 원 넘게 나왔다는 대학생의 게시글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댓글창은 공감의 물결. 그런데 정말 문제는 가격뿐일까? 금요일 저녁 골목을 가득 채우던 웃음소리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간판 불이 꺼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불황 이야기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구조적 변화. 오늘은 이 변화의 실체를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계청 자료부터 확인해 볼까요? 올해 상반기 주점업계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 줄었습니다. 전체 자영업 평균 감소율이 1.2%인 걸 생각하면 엄청난 수치죠. 특히 골목에 있는 작은 술집들은 평균 16%나 떨어졌어요. 반대로 대형 프랜차이즈는 8% 하락에 그쳤습니다. 이 차이가 의미하는 건 뭘까? 사람들이 아예 술집을 안 가는 게 아니라 가더라도 브랜드가 있는 곳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옵니다. 소주 제조사들의 실적을 보면 매출은 8%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15% 늘었어요. 답은 해외 시장에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북미 지역에서 한국 소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마케팅 비용도 대폭 줄이고 생산 효율도 높였습니다. 결국 국내 서민들은 가격 부담을 느끼는데 수익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소비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조사에 따르면 20대에서 40대 직장인의 월 평균 외식비가 작년보다 22% 감소했어요. 술을 곁들인 외식은 아예 28%나 줄었습니다. 대신 집에서 마시는 홈술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편의점 주류 판매는 17% 증가했죠. 편의점 맥주 한 캔과 간단한 안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지금까지는 표면적인 숫자였습니다. 이제 진짜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제적 부담만이 이유는 아닙니다. M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이들에게 술자리는 더 이상 필수 사교 활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개인 시간을 빼앗는 부담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상하관계가 명확한 전통적 술자리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강합니다. 서울 시내 대학가에서 만난 23세 김 씨의 말을 들어보죠. 굳이 술 없이도 친해질 방법이 많다고 생각한답니다. 카페에서 대화하거나 같이 영화 보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술 마시고 다음날 컨디션 망친 상태로 하루를 보내는 게 비효율적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20대의 주당 음주 빈도는 2018년 2.3회에서 2023년 1.6회로 떨어졌어요. 회식 문화의 붕괴도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과거엔 1차 식당에서 2차 술집으로 이어지는 게 당연했죠. 지금은 1차에서 끝내거나 아예 회식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직장 동료와의 물리적 만남 자체가 줄었습니다. 화상으로 업무 보고 각자 집에서 퇴근하니 자연스럽게 형성되던 회식 기회가 사라진 겁니다. 한국직장인연구소 설문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회식이 필요하다고 답한 직장인이 전체의 34%에 불과했어요. 5년 전 같은 질문에 67%가 긍정적으로 답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추락한 거죠. 특히 30세 미만은 19%만 동의했습니다. 대신 업무 외 시간은 개인적으로 쓰고 싶다는 응답이 71%나 됐어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15년간 호프집을 운영 중인 박 씨. 예전엔 주변 회사에서 정기 회식 때마다 미리 예약 전화가 왔대요. 월말이나 분기말이면 거의 매일 단체 손님이 있었죠. 지금은 한 달에 단체 예약이 두세 번 있으면 다행이랍니다. 그마저도 인원이 대여섯 명 수준이고 2차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요. 서울시 발표 자료를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2022년 기준 서울 시내 주점 수는 8,247개로 2018년 대비 31% 감소했어요. 같은 기간 카페는 23% 증가했고 배달 전문점은 45% 늘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술집 대신 카페나 배달 음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도 한몫했습니다. 헬스케어 인식이 높아지면서 음주를 건강에 해로운 행위로 보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20, 30대 금주 실천율이 2019년 15%에서 2023년 24%로 올랐어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이 트렌드가 더욱 확산됐죠. 세 가지 핵심 원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이와 결합된 M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 그리고 우리 사회의 오랜 전통이던
회식 문화의 몰락입니다. 이제 사장님들의 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강남구에서 이자카야를 운영하는 이씨 사례를 봅시다. 처음 가게 열었을 때는 평일에도 웨이팅이 있을 정도였대요. 월 매출 4,800만 원까지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급격하게 손님이 줄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주말에도 테이블이 절반만 차면 다행이랍니다. 고정 지출을 계산해보죠. 월세 850만 원, 인건비 1,950만 원, 식자재비 1,150만 원, 합치면 3,950만 원이에요. 그런데 매출이 3천만 원도 안 나오는 날이 생겼다는 겁니다. 적자가 계속 쌓이는 구조죠.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더 줄고 가격을 유지하면 적자가 누적됩니다. 결국 인건비를 줄이거나 재료비를 아낄 수밖에 없는데 이건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져서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 결과가 심각합니다. 주점 운영자의 73%가 현재 수익으론 1년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답했어요. 다른 업종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임대료 부담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강남 홍대, 이태원 같은 핫플레이스는 10평 남짓한 공간의 월세가 5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흔해요. 지금은 임대료만으로 매출의 30-40%가 사라지죠. 여기에 인건비, 식자재비, 각종 세금까지 더하면 실질 순이익은 거의 안 남습니다. 최근 최저임금 상승과 주유수당, 연차수당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깨가 더 무거워진 상황입니다. 폐업 결정한 술집 사장님들의 평균 부채는 1억 3,500만 원에 달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음식점업 관련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작년보다 34% 증가했습니다. 특히 40, 50대 중장년층은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마지막 생계 수단으로 선택한 술집 사업이 실패하면서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 교육 관련 소비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서울 주요 상권의 카드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학원이나 교육시설 결제액이 18% 증가했어요. 특히 40, 50대 직장인이 퇴근 후 어학원이나 자격증 학원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불안한 경제 상황에서 미래를 대비하려는 심리가 반영된 거죠. 20, 30대는 홈트레이닝이나 OTT 서비스 이용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넷플릭스, 왓챠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국내 이용자는 작년보다 23% 늘었고 홈트레이닝 관련 용품 매출은 41% 증가했어요. 집에서 운동하고 영상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게 새로운 여가 패턴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카페 문화의 확산도 주목할 만합니다. 한국커피협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 카페 수는 8만 5천 개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술집에서 만나던 사람들이 이제는 카페에서 만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카페는 시간 제약 없이 오래 대화할 수 있고 음주 부담도 없어서 부담스럽지 않다는 장점이 있죠. 배달 음식 시장의 성장도 술집 업계에 타격을 주는 요인입니다. 배달 2민족, 쿠팡이츠 같은 플랫폼을 통해 집에서 다양한 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되면서 굳이 밖에 나갈 이유가 줄었습니다. 배달 음식과 편의점 술을 조합한 홈술 문화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거죠. 이런 변화 속에서도 살아남으려는 술집들이 있습니다. 차별화된 컨셉으로 승부하거나 SNS 마케팅을 활용해 젊은 고객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레트로 감성의 포장마차나 이색 칵테일을 선보이는 바 같은 곳들이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해요. 대부분의 동네 술집은 차별화할 자본이나 노하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프랜차이즈 주점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치킨 전문 주점 프랜차이즈의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200여 개 매장이 문을 닫았어요. 브랜드 파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시장 침체를 피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지역별로도 상황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서울 강남권이나 홍대, 이태원 같은 유흥가는 관광객과 외국인 고객이 어느 정도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반면 지방 소도시의 동네 술집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젊은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주 고객층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부산의 한 해안가 포장마차 사장님 이야기를 들어보죠. 예전엔 바다 구경 온 관광객들이 회 한 접시 시키고 소주 몇 병씩 마셨대요. 지금은 사진만 찍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40년간 장사해왔는데 이렇게 힘든 때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출 확대, 카드 수수료 인하, 임대료 지원 같은 정책이 추진되고 있죠. 하지만 근본적인 소비 패턴 변화까지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음주 문화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술자리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졌죠. 이제는 건강한 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대안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등산, 러닝, 요가 같은 활동을 함께 하면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세대 간 인식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50대 이상은 여전히 술자리를 중요한 사교 활동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지만 30대 이하에서는 그 비율이 현저히 낮아요. 이런 세대 교체가 가속화되면서 술집 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로나19의 여파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긴 했지만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는 돌아가지 못했어요. 코로나19 기간 동안 형성된 홈술 문화나 개인적인 여가 생활 패턴이 이미 정착되면서 굳이 밖으로 나가서 술을 마셔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경제적 불확실성도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 취업난, 물가 상승 등으로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필수재가 아닌 기호품에 대한 지출을 먼저 줄이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술 소비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술집 업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은 업계의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소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차별화된 서비스나 독특한 컨셉으로 고객 마음을 사로잡는 곳들만 살아남을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에요. 전통적인 술집 형태에서 벗어난 새로운 모델들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네 술집의 소멸은 단순히 하나의 업종이 사라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곳은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었고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이런 공간들이 사라지면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결속력도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음주 문화의 변화는 보다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의 일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고 더 다형태의 여가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집이 무너지는 건 단일 요인 때문이 아닙니다. 물가 등이라는 경제적 압박, M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 전환, 회식의 붕괴, 건강 중시 트렌드, 배달 문화의 확산, 코로나 후유증까지 모든 겹쳐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임대료 부담과 인건비 상승이라는 구조적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소규모 영업자들은 견디기 힘든 상황에 내몰린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서울 시내 주점수는 4년 만에 31% 감소, 주점 운영자의 70%는 1년이 버티기 어렵다고 답했어요. 20대 음주 빈도는 5년 30% 넘게 하락, 회식이 필요하다는 직장인은 5년 67%에서 34%로 절반이 줄었습니다. 반면 카페는 23% 증가했고 편의점 주류 매출은 17% 늘었습니다. 교육 관련 소비는 18% 증가, OTT 이용자는 23% 늘었고 홈트레이닝 용품 매출은 41% 올랐어요. 사람들의 여가 패턴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2025년 11월 대한민국의 골목에서 간판 불이 하나둘씩 꺼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무엇이 채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다만 확실한 건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해답을 찾아야 하는 시점,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